메시지가 분명하고 정확한 솔루션이 있는 책 제목이 제가 샘플을 넣은 건데요. 자, 내 책에 한번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제 공통점. 다시 한번요. 네, 그렇죠.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 책은 10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1억, 3개월 1000명, 1년에 365 독서. 그러니까는 내가 쓸 콘텐츠가 어떤 사랑, 희망 뒤에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용기 막 이런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정확한 메시지. 뭐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아침 뭐 5시에 일어나는 기술 막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숫자를 찝어주라는 겁니다. 자, 제목을 만들 때 하루에 10분, 1억, 3개월 이런 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넣으라는 겁니다. 정확한 솔루션을 요구할 때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희망, 용기, 사랑 등 추상적인 메시지를 주는 책을 보십시오. 자, 뭐 꿈꾼 나라빠, 내 안에 행복을 키워라. 이러니까는 아시겠죠? 이런 건 약간 시적인 아름다운 문자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책이 정확한 솔루션인가 아니면 희망과 용기, 어떤 마인드의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를 쓰는 다분히 이렇게 추상적인 메시지는 이런 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늘상 강의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제목 만들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머리를 믿지 마세요. 내 머리는 안 됩니다. 내 머리는 안 좋아. 제목 만들 때 내 머리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십시오. 뭘 믿어야 하냐? 바로 좋은 문구를 찝어내고 그걸 변형하는 능력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글이 많습니까? 시도 많고 정말 대단한 글들이 많은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막 고민했던 사람들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그거를 가져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인생이란 내가 만들어낸 드라마 너무 좋습니다. 제목. 이걸 가지고 행복이란 내가 만드는 드라마, 청춘이란 내가 만드는 드라마, 직장이란 그냥 가져오면 돼요.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막 산책을 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좋은 문구를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은 노벨 문학상을 타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기술을 배우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 자신을 알리는 미디어의 개념의 기술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동기분 배세현 시인님 옆에 계시는데 굉장히 표정이 심각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겁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매일 고민하셔서 글을 쓰시는 분인데 하루에 한 시를 근데 너무 잘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 치열한 고민하는 분 앞에서 뺏겨라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제가 그냥 쪼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목 만들 때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인 미디어, 집필 수업도 1인 미디어라는 트렌드와 집필 수업이라는 걸 그냥 둘이 조합한 것 뿐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똑같은 책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자, 책 쓰기가 50%입니다. 절반이라고 했었죠. 사실 그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보통 초보자들은 집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쓰는 것, A4 용지 뭐 한 장, 두 장 이렇게 채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같이 코치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책 쓰기는 사실 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차야말로 지식의 층위를 배우라고 언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독서 고수냐 아니냐를 쉽게 분류하는 방법은 책을 볼 때 맞바로 내용을 보냐, 목차를 보냐에 따라 고급 독자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죠. 책은 지금은 고급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급 독자들을 잡는 방법은 바로 목차가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목차의 가장 기본은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그 판서를 쓴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목차 다 보이시나요? 자 이제 그 문제 제기에서 해결책 제시할 때 우리 여기 파워나비가 새벽에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그럼 한때 유행했던 아침형 인간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하고 해결책 제시인데요. 맨 처음에 이 책은 제가 5장으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문제 제기. 자,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대해서는 되죠. 그죠? 자,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갈수록 뭐 밤에 뭐 늘어나고 뭐가 있고 막 이런 거 좀 이러니까 우리 현대 생활에 어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패턴들에 대해서 1장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새벽에 일어나면은 2장에서 나올 건데, 그러니까 1장은 문제 제기, 새벽에서 일어나지 않는 문제 제기. 자, 그리고 2장은 바로 새벽에 일어나면 뭐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서서히 해결책 제시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침 오전은 버리고 우리 오후는 쉽게 버린다. 근데 오후에는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먹고 놀 게 너무 많다. 하루를 버리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제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면 이런 조문점이 있다. 쭉쭉쭉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장은 뭐냐면은 이 장에서는 내적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내적 솔루션. 자, 그러면 우선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부터 3장하고 4장은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책이 내적 솔루션하고 외적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내적 솔루션이 뭐냐?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이렇게 알람 맞추고 이거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마음. 새벽에 어떤 그런 공기를 마시는 즐거움, 이런 거에 대한 내적 솔루션.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어떻게 리셋해야 하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내적 솔루션. 4장에 뭐냐? 외적 솔루션. 4장부터 제대로 들어가죠, 이제는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목표부터 설정해야 한다. 목표 설정하고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 좀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외적 솔루션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는 장점에 대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끌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5장은 요거 모두가 토탈해서 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책 쓰기의 가장 기본 목차 구성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여 책이 나오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인 미디어 집필서 Q&A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을 끝냈습니다. 이제 출판사랑 투고라 하면 되는데 이 출판사랑 얘기가 진행 중인데요.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야 그렇다 쳐도 핵심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식의 층위 배열이죠. 이걸 공개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공개하자. 공개해야지만은 사람들이 더 많은 책을 쓰게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시장에 되게 좋은 것 중에 저희는 적자 생존이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이 죽여야지만 이겨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같이 윈윈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책을 많이 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작가를 많이 양성하면 됩니다. 작가야말로 책을 보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자, 아시겠죠? 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있으시면 문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만약에 내 마인드로 바꿨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그 바꾸는 방법이 내적 솔루션, 외적 솔루션, 마지막에 마무리. 소위 말해서 어우러지는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표 키워드로 4개에서 8개라는 건데요. 자, 우리 새벽에 일어나는 방법을 한번 새벽에 일어나는 방법 4가지만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 해요. 자, 싶어 하는데 왜 새벽에 일어나야 할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장점이 뭘까요? 맨 처음에 이게죠.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가 시간 관리죠. 자,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이유,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이유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결책. 그러니까 즉 키워드가 시간 관리 키워드가 요거를 요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시간 관리를 안 되는 이유 한 2개 정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해결책. 시간 관리 해결책 쭉쭉 얘기해주고 시간 관리 좋은 점.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는 좋은 점이 2번째가 뭐죠? 건강?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면 시간 관리가 가장 큰 건데, 건강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관리. 자, 건강 관리. 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는, 어떤 저녁에 수많은 유혹들, 술 먹고 막 이런 거, 저녁에 이런 거,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 제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시간 관리 키워드, 건강 관리 키워드, 3장에는 인간관계 키워드, 여기처럼 새벽 모임이 많다, 요즘은. 이런 인간관리 키워드, 4번째가 새벽에 일어나는 무슨 키워드. 그러니까 목차를 구성할 때 이런 키워드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하나는 이런 문제 제시와 해결책 제시 솔루션, 하나는 시간 관리, 키워드에 관련된 해결책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게 목차 만들 때 가장 좋은 건 사실 경쟁 도서의 분석입니다. 경쟁 도서에서 중에서 좀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지 이렇게 좀 어눌하고 그런 책들 말고 좀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들이 낸 책들이 있습니다. 워낙 수많은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만든 보석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 책들의 목차 구성을 한번 봐보십시오. 목차 구성을 보면은
그걸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그 목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미팅에 갔었을 때 물어보는 게 그럼 선생님만의 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아니면은 이분이 그걸 못 찾으시면 그러면은 그 하시는 일의 대표 키워드 저한테 8가지에서 4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키워드만 잡고 요 안에다가 문학적인 요소로 말만 멋지게 쓰면은 소위 말하는 책 쓰기 50%는 끝납니다. 이게 바로 목차 쓰기입니다. 근데 책 쓰기의 거의 전부라고 5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강의는 지금 1인 미디어 집필 수업은 제가 열심히 팔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다녀서 사진만 찍었는데 사실 강의는 파워나비가 처음입니다. 이거 공개 역시도 처음이라는 사실이죠. 감사합니다. 네, 오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그 키워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키워드 정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 해결책 제시 키워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필입니다. 집필에서 들어갈 때는 이제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그럽니다. 처음에야 집필할 때 진짜 불같은 의지가 있죠. 이거 세상에 끝내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통상 성실하게 쓰신다면 6개월 안에 원고가 끝내고요. 전문 작가들의 경우 빨리 쓰는 사람은 5일 정도 걸리고 근데 그 쓰는 패턴이 있어요. 내가 책을 빨리 쓰기 위해서는 그 패턴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거 웬만하면 편집해 주겠습니다. 자, 그 빨리 쓰는 사람은 그 패턴을 알고 그 다음에 뻔뻔함만 있으면 됩니다. 뻔뻔함이. 왜냐하면 그 숙성하는 시간도 없이 빨리빨리 쓰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있어요. 빨리빨리 막 써내려고 막 이렇게. 독자들이 금방 하죠. 이거 대충 썼구만 이렇게. 뻔뻔하면 돼.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쓰는 이유 중에 빨리 쓰는 이유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5일씩 써내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작가들에게 천차만별이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뭐 대신 이 계획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년이 안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겁니다. 책이 1년이 넘어가면 글은 늘어지고 작가는 더욱더 쓰기 싫어지려 합니다. 1년 안에 마치는 계획서를 쓰는데요. 1년이 아니고 더 빠르게 써야죠. 그래서 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출간 목적, 예산 독자, 집필기간 팔고, 계약 원칙, 우선순위, 마케팅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개인적으로 저기 계시는 우리 박경은 소장님이나 김종진 회장님이 참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차하고 계획서를 다이어리에 딱 이렇게 박아놓고 가시더라고요. 다이어리에 놓고 이렇게 항상 보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 정말 좋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책상에다 묻혀놓고 들고 다니는데 워낙 덜렁거리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죠.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다이어리에 딱 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집필할 때 기본적인 마인드인데요. 잡스러운 기술들이라고 하죠. 를 버리게 하고 하루에 한 꼭지는 반드시 채운다. 가족의 동의를 얻고 시작한다. 주변 사람들이 알리지 않는다. 자기만의 시간과 장소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잡기, 나 술 먹고 고수 치고 골프 치는 거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못 쓰십니다. 네, 잡기죠, 잡기술.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루에 한 꼭지. 자, 출판 용어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한번, 제지회사 강의에서, 우리 수많은 여사님들 앞에서 한 꼭지, 두 꼭지 했다가 굉장히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용어는 어떻게 강의에서 쓰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꼭지라는 용어는 출판 용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잠시만요. 자, 책이 이렇게 쓰면 여기 장이라고 하고요. 장, 파트 2, 이런 촉은 실패했다. 0일, 초고전, 출간 기획서가 불명했다. 이게 꼭지예요, 꼭지. 출판 용어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꼭지는 반드시 채우겠다는 게, 하루에 한 꼭지는 내가 의무적으로 채워야겠다. 그러면은, 한 꼭지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만, 통상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같은 경우는 A4 용지 10포인트로 두 장에서 2장 반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테크닉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의를 얻고 시작한다라는 메시지를 꼭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많이 봤습니다. 아내가
여보, 나 글 쓸까? 아니, 죄송합니다. 남편이, 여보, 나 글 쓸까? 그러면 응원을 해줄까요? 뭐라 할까요? 그렇죠. 당신이 무슨 글을 써. 저기는 책이나 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죠. 잘 안 도와줘요. 솔직한 얘기. 그리고 이 책을 쓴다는 게 특히 자녀가 어리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아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동의를 얻고 시작하는 게 시간 확보를 위해서 가족의 어떤 기꺼이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나 담배 끊을 거야. 나 뭐 술 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지만 책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거야? 안 나오면 막 소문내서 나 책 나올 거야. 어떤 좋은 일 있을까? 막 그러는데 안 나와.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는. 그렇죠. 뽐뿌하시면 되죠.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묘해요. 뭔가 이렇게 새벽에 독서 모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로 보냅니다. 난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말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책 쓰기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괜히 나 책 쓰기 하겠다가 칭찬받으면 좋은데 괜히 뭐 네가 무슨 책이냐, 뭐 너는 책도 읽었냐, 막 이렇게 덤비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감정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책 쓰기 할 때, 코칭할 때, 제일 코칭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책은 쓰고 싶어요. 책은 쓰고 싶고, 책 써서 이렇게 강의나 하고 싶고, 책은 쓰고 싶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싶고, 책은 쓰고 싶고, 주말에는 놀아야겠고, 책은 쓰고 싶고, 오늘은 누가 왔대요. 그리고 책은 쓰고 싶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서 못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무슨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누가 한 얘기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책 쓰기는 하나의 작은 성공입니다. 성공은 희생을 먹고 자라죠. 어떻게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특히 책 쓰기에는 4가지 수많은 자원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비싼 자원, 유일하게 구매할 수 없는 자원이죠. 바로 시간이라는 자원입니다. 그 자원에 희생이 있어야지만 책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기를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입니다. 저는 책 쓰기 할 때 가장 이 집필 자체는 이 범주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범주를 정하고 사례를 찾는다는 겁니다. 제가 파워나비 1회 때 강의했던 책이 인간관계 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제는 직장 생활의 처세술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3장인데요. 3장의 주제가 바로 직장 생활 안에 있는 정치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지 제목이 호적수를 찾으면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 찾아볼게요. 여기서 각 별로 한번 핵심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처세술이겠죠? 처세술. 장애는 뭐예요? 정치술이고요. 꼭지 제목은 호적수입니다. 그럼 이 책의 이 꼭지에 쓸 범주는 뭐냐? 처세술과 정치와 호적수가 안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여기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게 범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직장생활, 호적수, 정치술. 직장생활, 정치술, 호적수. 요 3가지 범주로 한번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시절에 자기는 입사 동기를 경쟁상대로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의 경쟁상대는 정주영 회장이라고 스스로 선포를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을 이기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즉, 자기의 좋은 접수를 찾은 거죠. 이 사례가 바로 호적수라는 사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직장생활과 호적수의 사례. 사장은 호적수를 생각해서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작가의 핵심 주장은 호적수를 동기가 아닌 사장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갖고 있던 모든 사례, 여기에 있는 주장, 이 모든 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이 3가지 키워드 안에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책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니면 책이 굉장히 엉성한 책들을 보면요. 소위 말해서 이 범주를 다 벗어나요. 소위 말해서 말이 중언, 부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필을 할 때 저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목차가 중요한 이유가 이 범주를 정해주는 게 바로 목차예요.
목차만 정해지면 이 범주 안에서 그냥 성실하게 쓰면 됩니다. 대신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든가 아니면은 이 스타트업 기업의 사례는 배경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당연히 배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책을 잘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꼭 독서가 책 쓰기하고 절대적인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기반형 책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뤘던 성과를 바탕으로 책을 쓰는 사람들은 독서량과 어떤 그런 관계가 뭐 연관이 있겠지만 절대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범주를 정하고 사례를 찾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필을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을 40개에서 45개를 한다면은 원고가 완성이 되죠. 자, 우리 1년이 몇 주죠? 1년이 52주입니다. 자, 책의 한 꼭지가 보통 40개에서 45개 꼭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꼭지만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탈고를 하고 정리를 한다면 책이 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꼭지 쓴다는 제가 이제 오늘 독서 어떤 작가를 모시고 한 초청 자리에서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표가 1년에 한 권씩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청중들이 우와 하고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 권씩 쓰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구나 이렇게. 근데 1년에 한 꼭지 아니 일주일에 한 꼭지 52주니까요. 일주일에 한 꼭지 A4 용지 2장에서 2장 반.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분명한 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내냐는 거죠. 앞에 계신 여기 선생님들도 1년에 한 권씩 가능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책 쓰기 작업이 사람들은 비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정도 작가입니다. 조정도 작가가 정글마일을 쓰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정도 작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무능함의 재해를 치르고 있고 글을 쓴다는 겁니다. 자기가 글쓰기에 굉장히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평범한 사람도 얼마나 무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책을 펴놓으면 우아우아 그러는 겁니다. 책 1년에 하루 200권 쏟아내도 책 작가면 우와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가 봐요. 얼마나 평범합니까? 까딱까딱거리고 이렇게.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 어제 이제 서점에서 뵈가지고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서점을 갔는데요. 검은 티에다 추리닝에다가 대충 막 끌고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얼마나 평범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겁니다. 무능함을 안고 채워나갈 뿐입니다. 많은 작가들은 그 무능함을 안고 채워나가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비범한 작업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책 쓰기 비범한 작업이 된다는 게 하루에 한 꼭지 열심히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계약입니다. 시간 관리상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비출판하고 기획출판이 있는데요. 자비출판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 내는 출판이 있고요. 뭐 장점은 비용 없이 그냥 출판사의 비용 부담 없이 100% 출간.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출판사는 책을 내주고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비출판의 경우는 어떤 비용을 받은 상태라 책을 좀 잘 만들어 주면 좋을 텐데 뭐 안 그런 출판사가 몇 개씩 있어요. 그런 출판사에 걸리면 이제 좋은 책을 낼 수 없다는 거죠. 꼼꼼히 따지고 기획출판입니다. 출간에 따른 조작 비용 없고 이제 출판사 직원도 그러니까 출판사 대표님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 돈이 들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열심히 팔아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획출판의 경우는요. 대중의 원고성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있다고 무조건 출간을 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보통 자기 돈 최소한 출판사 대표님 돈으로 1000에서 한 1500 정도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출판을 꿈꾸고 있다 한다면 내 원고가 과연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의 값어치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비출판 할 경우에는 뭐 괜찮지만은 내가 기획출판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원고가 그 정도 값어치를 하냐 안 하냐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나오면 막 작가들 목숨 걸고 파는 겁니다. 작가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자비출판이든 기획출판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가치가 있고 저자 역량과 필력에 따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꼭 어느 게 옳다 나쁘다는 절대 판단할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원고의 대중성, 작가의 필력 이런 거를 그냥 고민하셔서 나한테는 뭔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출판사 연락하기, 책에 보면은 이 판권 페이지라는 곳이 있어요. 앞에 보통 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판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판사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도서관이다 아니면 서점에 가서
핸드폰 모음 어플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찍어서 모으면 됩니다. 근데 투고할 때 무조건 투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제경영서를 썼으면은 경제경영서 관련된 출판사에 투고를 해야죠. 경제경영서 썼는데 문학 막 이런데 애들 통화 막 이런 투고하면 대책 없는 거죠. 그렇게 말고 관련된 걸 이렇게 투고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판사 홈페이지 원고 투고 게시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 신상, 책을 쓰는 의도, 구성, 이유, 계획, 연락처. 자, 1인 미디어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자기 인생에 예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코 평범함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자, 꼭 우리가 진짜 떼돈을 벌고 큰 돈을 벌고 아니면 정말 엄청난 자리에 있고 그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라는 게 바로 이거 같습니다. 자신을 한 뼘 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자기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츰 쌓이다 보면은 결코 자신을 평범함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게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책 쓰기라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독서 모임입니다. 그 지식의 소비자에서 지식의 생산자로 나만의 1인 2업이 있고 나만의 메시지가 있다면 나는 지식 소비자가 아니고 지식의 생산자로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는 입장에서 사인을 해주는 입장, 그리고 작가로서 그 사람을 찍어주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찍히는 입장, 그 입장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평범하게 머물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공동저자인 서재현 작가님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가 가장 준엄한 심판자라고 생각하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가 필요할 뿐이다. 직업이 아닌 이상 누가 쓰기를 채근하겠는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쓰기가 정말 직업인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기가 직업이 아닌 이상 누가 채근하겠습니까? 오직 스스로가 준엄한 심판자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채워나가고 스스로 하루에 한 글자씩 채워나갈 뿐입니다. 그 작업을 끝날 때쯤에 평범한 내 인생에서 비범한 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